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직진TV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자가 700명을 넘겼습니다. 와, 하루 만에 한 130명이 늘어났는데 진짜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뭐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문의도 오고 봐서 직진TV 봤다고, 조회수가 높아가지고 떠가지고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인들에게 진짜 촬영에 필요한 지인들 말고는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은 3월 7일에 입대하는 학사장교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많고 그리고 현역 제 후배님들도 많으니까요. 내용 정정이나 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활발한 정보 교류와 도움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7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동영상을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찍느라 내용의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일단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요, 진짜 내가 1등을 하고 싶다, 내가 상위권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욕심을 티내야 됩니다. 나는 1등을 할 거다, 나는 상위권이고 무조건 상 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시고 표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무슨 발표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특정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팀별 토의를 시켜요. 그리고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조원들 중에서 몇몇 손들어서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줘요. 근데 그 플러스 점수가 매번 쌓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격차를 벌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답이 뻔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 답은 뻔한데 설마 이걸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뻔한 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신 있게 손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손들면은 다른 사람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어져요. 모두 다 발표를 시키지 않거든요. 몇몇 사람들만 발표를 시켜요. 그러면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아는데, 이거 사실 상대평가고 이게 플러스 점수가 있다는 거를 아니까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발표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그 조원들 안에서도 다음 발표자들 막 줄을 서요, 발표하려고. 그런 경쟁들을 대놓고 이기셔야 됩니다. 쟤는 점수 욕심이 조금 크네 라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순간 내 점수도 빠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 정도였거든요. 중상위 정도? 저도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욕심이 있구나, 내가 좀 빠져줘야지. 제가 좀 욕심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번만 한번 들고 말아야지, 뭐 이런 식의 조금 밸런스적인 거를 알게 모르게 좀 맞추는 사람이라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26명 중에 180등을 했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체력 훈련하다 부상을 당해서 외진을 3번을 갔습니다. 외진 3번 간 게 뭐 자랑은 아니다만, 외진을 가면요, 그날의 교육 성적은 제가 알기로는 최하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하점을 3일 정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180등인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진짜 내가 욕심을 더 부리고 했으면은 그래도 100등 이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가정일 뿐이죠. 나중에 제가 이 부상당해서 뭐 의무대 간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썰들 풀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썰들 풀 때마다 여러분들의 또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댓글 또 쭉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처음엔 첫 번째 말하는 결국에는 좀 뻔뻔해지고 당당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저 때는 중대장을 뽑았어요. 중대가 4개 중대로 나눠지거든요. 교육관 자체가 달라요. 4개 교육관이 있었는데, 각 훈련 교장을 이동할 때마다 맨 앞에 서서 지휘하는 중대장, 후보생 중대장이 있어요. 후보생 중대장을 뽑는데, 이 후보생 중대장도 한 달에 한 번인가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총 4명을 뽑는데, 이 4명은 전체 성적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전체 성적이 예를 들어 200점이다 하면 200점에서 곱하기 0.0 몇 프로인가 해가지고 가산을 해줘요. 그럼 전체 점수에서 가산을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점수가 플러스 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한 달 동안 교장을 왔다 갔다 할 때 선두 지휘를 해야 되고요. 알림이나 전파 같은 거 있을 때 교관님들을 대신해서 앞에서 전파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또 회의를 엽니다. 2주에 한 번 열었었나? 그래서 학생 회의를 열 때 그 학생 회의를 이끌고 그거를 조치를 취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아무래도 장교 후보생이라 머리가 점점 차는 순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이 중대장을 하면 할수록, 중대장 한번 경험하면 가산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점수를 노린다면 중대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ROTC 같은 경우에는 대대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을 잘 못 던졌어요. 수류탄에서 또 이 수류탄을 딱 그 원 안에 던져야 돼요. 가장 멀리 던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적당한 거리에 있는 원이 표시된 데가 있어요. 그 원에다가
정확하게 수류탄을 꽂아 넣어야 되는데 그럼 물속에서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류탄을 던진 다음에 그 호에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거든요. 그럼 호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무조건 던진 다음에 웅크려야 돼요. 새우처럼. 네, 그게 바로 호환의 뭐 말로만 듣던 호환의 수류탄 하면 이제 호환의 수류탄 하면서 막 적절한 자세를 막 취하고 그런 훈련들을 수류탄 교육 시간에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수류탄을 평소엔 잘 던졌는데 그날따라 쫄려가지고 좀 가까이 던졌어요. 좀 물 가까이 떨어졌어요. 지면 가까이에. 근데 그게 제가 원 안에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조교가 앉으세요, 앉아 이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쉬워할 틈이 없어요. 바로 던지자마자 바로 웅크려야 돼요. 바로 웅크리는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수류탄 잘 던지시고, 독도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도에 이 지역에 네가 원하는 이 지도를 딱 주고 지도에 표시를 해줘요. 이 지점에 네가 가야 된다. 좌표를 줘요. 8계단 좌표를 주는데, 8계단이 아니죠, 10계단인가? 10계단 좌표를 주는데, 이제 그럼 지도에서 10계단 좌표를 계산해서 찍은 다음에 그 위치를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고지와 고지를 비교해서 이 능선이 지금 계곡이고 지금 이 능선이 쭉 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자리로 가면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그럼 그 숫자를 적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만약 2개 중에 1개라도 맞으면 통과인데 한 개도 안 맞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훈련을 받았었는데, 중요한 건 독도법은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내가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거보다 덜 와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 수많은 교류들을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약간 편법이긴 한데 너 지금 위치 어디라고 생각해? 그러면 난 여기. 그럼 난 여기. 비슷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지가 않아. 서로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또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또 깃발이 있는데 앞에 깃발로 착각하고 적어서 돌아가면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시고, 독도법은 누구도 잘 모른다. 간부도 독도법을 가르쳐주는 교관도 그걸 어떻게 꿀팁을 알려줘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독도법은 감이다. 진짜 운이에요. 그리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학위 사격. 개인학위 사격은 어떻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실전에 교관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당연히 20발 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8발 정도면은 거의 1등급 수준이었고, 10,000발 쏘면 거의 소문 쫙 나는 수준이었어요. 사격은 개인차가 크고요. 그래서 제가 딱히 해드릴 말은 없고, 정신교육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정신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린 정신교육을 잘해야 된다라고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마 제가 제 자랑만 조금 해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버벅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를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직접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지만 부대 지휘하는 그 타이밍, 그 지휘하는 구령 타이밍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좌양 앞으로가, 여기 발이라고 쳐봐요. 좌양 앞으로 착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좌양 앞으로 가는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 좌양 앞으로 착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양 앞으로 가는 우양 앞으로 하면 왼발이 축이 되어서 촥 도는 거예요. 왼발이 축이 되어서. 자, 좌양 앞으로 가는 오른발이 축이 되겠죠. 다시 좌양 앞으로 가. 자, 뚜벅 좌양 앞으로 오른발을 기준으로 촥 도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나중에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일단 이런 감이다. 그러니까 리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양 앞으로 쿵착 이런 느낌이에요. 우양 앞으로 쿵착 탁.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구령 외치는 것도 좌양 앞으로 그러니까 좌양 앞으로 했을 때 좌양의 왼발이 시작되고, 좌양 앞으로 했을 때 갓의 왼발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좌양 앞으로 하면은 오른발 한번 딛고 오른발 축으로 쫙 돌아서 다시 왼발로 딛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치들이 좀 나옵니다. 박자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미리, 이 정도 감만 미리 알고 가도 사실 거기서 다 배우다 보면 금방 익힙니다.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제식해가지고 이 충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뭐 경례 각도는 어떤 것이며, 내가 LNT라 그러죠. 러닝 앤 티칭이라고 내가 배우면서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소대장이 되어서 병사에게 가르쳐주는 L&T 교육이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제식 교육을 시작하겠다. 좌양 앞으로 가는 왼발이 앞으로 갈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예를 들어 경례 각도는 뭐 손은 엄지손가락은 보이지 않도록 하고, 경례는 무슨 의미이며 상급자에겐 이런 의미며 하급자에겐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어쨌든 그런 교관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교재와 같이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티칭을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빨을 키우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배운 거를 바로 가르쳐주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공부 습관을 배우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은 L&T 교육은 거의 껌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L&T 교육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외우고 그 외운 대로 내가 술술 가르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도 L&T 교육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우리 장교분들, 장교 출신 분들이 쭉 달아주실 거니까요. 그거 기반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추가 컨텐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7일에 임관하는 학사장교들 파이팅!